조선 중기 궁궐 안에서도 가장 고요하다는 내명부 동편 행각의 초련이라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초련은 정식 궁녀가 아닌 허들의 시를 하며 궁녀를 돕는 낮은 신분의 여종이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만 했지만 이상하게도 궁녀들은 물론 상공들까지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참으로 곱구나. 허나 가끔은 그 깊은 눈빛이 사람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는 듯하여 섬뜩할 때가 있어. 마마님,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천한 여종의 몸에서 어찌 저리 고고한 기품이 흐르는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도 그런데 너는 오죽하겠느냐? 참으로 아까운 인재로다. 실제로 궁궐 안에서 초련은 남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고운 심성과 위기의 순간마다 빛을 발하는 놀라운 지혜는 모두가 아는 바였죠. 지난 여름 기록적인 장마로 궁궐의 담장이 무너져 내렸을 때 모두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련은 혼란스러운 사람들 사이에서 침착하게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흙과 돌의 흐름을 살폈습니다. 저쪽 소나무 기둥을 잘라 물길을 막으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초련의 말대로 하자 거짓말처럼 무너지던 담장이 멈추었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사람들은 초련을 궁궐의 해결사라 부르며 그녀를 아끼고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초련은 다른 궁녀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다 처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뺨을 스치고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그녀의 앞길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아서려는 순간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도포자락이 바람을 가르며 그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란 초련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는 더 놀란 듯 눈이 휘둥그레져서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뒷걸음질 치다 기둥 모서리에 부딪혔는지 급 하는 신음을 삼키고 발 뒤꿈치는 돌에 걸려 허우적거렸죠.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초련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귀신으로라도 보이셨나 봅니다. 그리 놀라시는 것을 보니? 아니다. 그저 달빛 아래서 이리 고운 사람을 뜻밖에 만나 잠시 놀란 것뿐이다. 농이 지나쳤다면 송구합니다. 이리 늦은 시간까지 퇴청을 못하셨나 봅니다. 서책을 읽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구나. 초련은 달빛에 비친 사내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손목에서 번쩍이는 옥패가 초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빛이 마치 그 옥패만을 비추는 듯 그 위에는 궁 안에서 오직 왕족만이 지닐 수 있는 봉황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초련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분이 세자 저하시구나. 이리 늦은 시각에 궁안을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그만 처소로 돌아가거라. 세자는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초련은 그의 뒷모습을 아련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앞으로 서로의 운명을 묶을 첫 매듭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혼잣말, 헌데, 세자 저하의 얼굴에 들이운 저 어둠은 무엇일까? 내가 잘못 본 것이라면 좋으련만. 다음 날 아침, 관상감의 관상가 정훈이 궁인들의 관상을 보러 궁에 들어왔습니다. 병이 잦은 대비마마의 명으로 불길한 기운을 가진 자를 골라내기 위함이었죠. 정훈은 수많은 궁녀들의 상을 보고 고개를 젓다가 마지막 순서인 초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붓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용의 기운을 품은 봉황의 상, 제왕의 짝이 될 존귀한 상이다. 그 말에 주변의 상궁들과 내시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는 그저 천한 여종일 뿐입니다. 이 눈매, 이 미간의 기운, 그리고 귀의 흐름까지 틀림없는 왕후의 상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대비의 귀에 들어갔고 그날 밤 초련은 내금위에게 끌려가 밀실에서 취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의 정체가 무엇이냐? 어찌 천한 여종 따위가 왕후의 관상을 지녔단 말이냐? 아무리 왕후의 상을 가졌다 한들 제 신분이 천하다면 아무 의미 없는 관상일 뿐이옵니다. 대비마마, 이 아이의 말이 맞사옵니다. 부모와 친척까지 모두 알아보았으나 천한 출신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 허나 저 아이가 궁 안에 계속 있는다면 내 심기가 불편하여 병이 더 깊어지겠구나. 전현을 당장 궁 밖으로 내쫓거라. 대비마마. 부디 하룻밤만 이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시끄럽다. 지금 당장 치워라. 불길한 아이 같으니. 대비는 상궁에게 눈짓을 하고 자리를 떠났고 상궁은 초련을 데리고 궁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상궁마마님, 제발 내일 아침에 궁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옵니다. 부디 모른 척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한숨, 좋다. 넌 오늘 밤 궁 안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날이 밝기 전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거라. 마마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초련은 어젯밤 마주쳤던 세자를 찾기 위해 서고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관상에서 읽었던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오늘 밤 그를 덮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서고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세자 앞에 초련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너는 그날 밤 길에서 보았던 그 처자가 아니더냐? 어찌 이리 급히 왔느냐? 저하. 더는 시간이 없사옵니다. 오늘 밤 저하께 큰 화가 닥칠 것이옵니다. 세자는 의아한 눈빛이었지만 초련의 눈에 서린 절박함을 보고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고 창문 밖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들려왔고 초련은 재빨리 병풍 뒤로 세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순간 창문 틈으로 서늘한 칼날빛이 짧게 번쩍였습니다. 속삭이며 이것이 네가 말한 위기란 말이냐? 속삭이며, 예, 저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들이 실패했다면 분명 다른 수를 쓸 것입니다. 잠시 후 한내시가 공손한 자세로 서고에 들어섰습니다. 혼잣말, 세자가 이곳에 있다 들었는데 오늘 밤을 또 넘기게 둘 수는 없지? 그 말과 함께 내시는 천천히 허리를 펴며 품에서 시퍼렇게 빛나는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병풍 뒤에 숨은 세자는 뚫린 구멍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다 내시의 입가에 깊게 찢어진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내시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인해 표정을 감추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서고 문을 나서자 세자는 비로소 길게 숨을 내쉬며 자기 품에 기댄 초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고요하게 바깥의 기척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세자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처럼 느껴져 세자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넌 겁나지 않는 것이냐? 세자 저하께서 무사하시다면 전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그 한마디가 세자의 가슴 깊숙이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겠구나. 세자는 초련에게 숨겨두었던 자신의 한복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옷으로 갈아입고 내 침소로 가자꾸나. 오늘 밤은 나를 지켜다오. 초련은 검푸른 비단 한복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에 그녀의 심장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밤, 달빛을 등지고 서고의 뒷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잠시 후 세자를 모시러 온 넷이 기둥이가 서고 문을 열었습니다. 뭐요? 또 없어지셨네. 세자 저하, 대체 어디로 가신 것이오? 기둥이는 사방을 찾아다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궁전 침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허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저하, 어찌하여 벌써 여기에 와 계십니까? 기둥이, 내 놈의 말을 언제쯤이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꼬. 내 침소에 내가 있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더냐.
아니, 서구에서 언제 오셨습니까요? 내 놈이 꾸벅꾸벅 졸고 있기에 그냥 나 혼자 왔다. 되었느냐? 제가 졸았다고요? 그 대화를 듣는 초련은 병풍 뒤 비밀의 방에서 웃음을 참느라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 초련은 여느 때처럼 세자의 관상을 살피다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세자 저하, 오늘은 그 어떤 차도, 그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마시옵소서. 무슨 연유로 그러는 것이냐? 오늘 저하의 관상에 검은 기운이 얽혀 있사옵니다. 필시 음식으로 탈이 날 징조입니다. 허나 오늘은 대비마마께서 주최하시는 학문 토론이 있어 자리를 피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오늘은 복통을 핑계로 모든 음식과 술을 사양하시고 그 술과 차를 반대 세력의 인물들에게 하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자는 초련의 지혜에 감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학문 토론이 시작되고 세자의 잔에 붉은 술이 채워지자 세자는 술병을 들고 대비마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비마마,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마음에 감up하여 제가 먼저 한 잔 올리겠나이다. 굳은 얼굴로 내 술도 여기에 있는데 괜찮겠느냐? 괜찮사옵니다. 부디 대비마마께서도 제게 한 잔 따라주시지요. 대비는 대신들의 눈을 의식해 어쩔 수 없이 세자가 건넨 술을 받고 세자에게도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비마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모두 잔을 드시지요. 모든 신하들이 가장 위서른인 대비가 먼저 술을 마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대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비는 어쩔 수 없이 천천히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다 손에서 미끄러지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몸이 좋지 않은 모양이구나. 못들 하느냐? 어서 대비마마를 침소로 모시지 않고. 세자는 기둥이에게 눈짓을 했고 기둥이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세자의 술병을 옷 속에 감췄습니다. 잠시 후 기둥이는 술을 비밀리에 확인한 결과를 세자에게 조용히 고했습니다. 속삭이며 저 독주가 맞사옵니다. 나지막이 알고 있었다. 대비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본색을 천하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 만들 것이다. 그날 밤 침소로 돌아온 세자는 지친 몸을 침상에 뉘며 중얼거렸습니다. 초련아, 오늘은 참으로 힘든 날이었구나. 그 목소리에 초련은 안도하며 비밀의 문을 열고 작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보자기 안에는 곶감, 약과, 그리고 떡, 세자가 평소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먹지 못할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것이냐? 오늘 같은 날 어찌 마음 놓고 술알을 드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이로구나. 한편 대비마마는 또다시 세자가 위기를 모면한 사실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비마마, 세자를 옆에서 돕는 조력자가 있는 듯합니다. 분명 세자의 관상에는 오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자가 누구더냐? 반드시 찾아내어 내 손으로. 관상가는 세자를 무너뜨릴 마지막 계책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궁궐에는 은밀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는가? 사냥터 근처 매화정자에서는 속삭이는 말도 연리 밖에서 들린다더라. 에이, 그런 미신을 믿는가? 허튼 소리일세. 이 소문은 초련이 퍼뜨린 것이었고 마침내 관상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비웃으며 그런 허튼 소리를 믿는 자들이야말로 어리석지요. 대비마마, 내일 사냥에서 세자를 쓰러뜨리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계획을 자세히 말해보거라. 그날 밤 매화정자에는 대비마마와 관상가가 은밀히 만났습니다. 한편 사냥터 별채에서는 왕과 중전, 대신들, 그리고 세자가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으니
매화정자 기둥 속에 숨겨진 대나무관이 별채의 방과 곧장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방 안에 데비마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가 울리며 사냥이 시작되면 세자가 타는 말의 안장 아래 독침을 숨겨라. 말이 날뛰면 내가 쏜 화살이 그를 쓰러뜨릴 것이다. 순간 방 안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왕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소리가 울리며 그리하면 세자는 끝이고 데비마마께서 원하시는 조카 원희를 세자 자리에 올릴 수 있지요. 소리가 울리며 그래, 드디어 내가 국정을 쥘 때가 다가왔구나. 하하하.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자, 바른 대로 구하거라. 그동안 데비가 너를 이리도 해하려 했던 것이 사실이냐? 예, 아바마마. 이 아비가 어리석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느냐? 아니옵니다. 저를 돕는 지혜로운 아이가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데비의 실체를 모두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당장 저 역적들을 포박하라. 데비를 폐위하여 섬으로 유배를 보내야 직성이 풀리겠구나. 문을 박차고 나간 왕의 뒤를 중전과 대신들이 따랐고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던 데비와 관상가는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내 이놈들. 짐의 아들을 해하려 한 죄, 하늘이 두렵지도 않더냐. 전하. 그건 그저 농으로 한 우스갯소리일 뿐이옵니다. 그 헛소리를 여기 있는 모두가 들었다. 변명은 무의미하다. 그날 밤 모든 위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초련은 조용히 세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 하위 관상에 더는 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궁을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세자는 떠난다는 그녀의 말에 마음이 텅 빈 듯 허전했지만 그녀를 잡을 명분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련은 궁을 떠났고 어느덧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전국에 금홀령이 내려지고 세자빈을 찾기 위한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마음은 여전히 초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잣말, 세자빈을 드린다 한들 초련이 아니라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세자빈 간택날, 세자는 정원에서 무심코 궁에 들어오는 교수들을 바라보다 숨을 멈췄습니다. 노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한 여인, 초련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혼잣말, 초련이 여기에 있을 리가 없다. 내가 미쳐가는 것인가? 기둥아, 어서 가서 들어온 교수들 중에 초련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잠시 후 기둥이가 돌아와 고했습니다. 저하, 초련이라는 이름은 없었사옵니다. 체념하며, 그럼 그렇지. 있을 리가 없는 사람인데. 마침내 마지막 삼간택 날, 최종 후보로 뽑힌 3명의 교수가 중전과 세자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세자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속에 앉아있는 초련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속마음, 초련아. 정말 너란 말이더냐?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중전의 질문이 끝나고 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1년 전 몹시 굶주렸을 때 허기를 달래준 3가지 음식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그것은 잘 모르겠사옵니다. 송구하오나 아는 바가 없사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에 앉은 교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드셨던 음식은 곶감, 약과, 그리고 떡이옵니다. 세자의 입가에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연 교수가 답한 것이 그리도 좋은 것이냐? 예, 어마마마. 참으로 좋습니다. 달이 거치고 마침내 세자와 수연, 즉 초련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오랜 기다림 끝에 서로를 찾은 애틋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과거 데비마마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유배를 떠났던 박대감의 누명이 벗겨지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딸이었던 수연은 초련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숨긴 채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궁에 들어왔던 것이죠. 마침내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세자와 수연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침소에 단둘이 남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신과 이리 단둘이 있을 날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시오? 저 역시 이 날을 꿈에서도 그렸사옵니다. 혼례복이 무거워 보입니다. 우선 편히 쉬게 해드리겠소. 세자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세자빈의 혼례복 끈을 풀어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는 오랜 기다림과 깊은 사랑,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죠. 그리하여 세자와 수연은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궁궐의 차가운 담장을 넘어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들을 하늘이 맺어 조선 중기 궁궐 안에서도 가장 고요하다는 내명부 동편 행각의 초련이라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초련은 정식 궁녀가 아닌 허들의 시를 하며 궁녀를 돕는 낮은 신분의 여종이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만 했지만 이상하게도 궁녀들은 물론 상공들까지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참으로 곱구나. 허나 가끔은 그 깊은 눈빛이 사람의 속을 훤히 꿰뚫어보는 듯하여 섬뜩할 때가 있어. 마마님,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천한 여종의 몸에서 어찌 저리 고고한 기품이 흐르는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도 그런데 너는 오죽하겠느냐? 참으로 아까운 인재로다. 실제로 궁궐 안에서 초련은 남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고운 심성과 위기의 순간마다 빛을 발하는 놀라운 지혜는 모두가 아는 바였죠. 지난 여름 기록적인 장마로 궁궐의 담장이 무너져 내렸을 때 모두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련은 혼란스러운 사람들 사이에서 침착하게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흙과 돌의 흐름을 살폈습니다. 저쪽 소나무 기둥을 잘라 물길을 막으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초련의 말대로 하자 거짓말처럼 무너지던 담장이 멈추었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사람들은 초련을 궁궐의 해결사라 부르며 그녀를 아끼고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초련은 다른 궁녀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다 처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뺨을 스치고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그녀의 앞길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아서려는 순간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도포자락이 바람을 가르며 그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란 초련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는 더 놀란 듯 눈이 휘둥그레져서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뒷걸음질 치다 기둥 모서리에 부딪혔는지 급 하는 신음을 삼키고 발 뒤꿈치는 돌에 걸려 허우적거렸죠.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초련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귀신으로라도 보이셨나 봅니다. 그리 놀라시는 것을 보니 아니다. 그저 달빛 아래서 이리 고운 사람을 뜻밖에 만나 잠시 놀란 것뿐이다. 농이 지나쳤다면 송구합니다. 이리 늦은 시간까지 퇴청을 못하셨나 봅니다. 서책을 읽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구나. 초련은 달빛에 비친 사내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손목에서 번쩍이는 옥패가 초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빛이 마치 그 옥패만을 비추는 듯 그 위에는 궁 안에서 오직 왕족만이 지닐 수 있는 봉황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초련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분이 세자 저하시구나. 이리 늦은 시각에 궁안을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그만 처소로 돌아가거라. 세자는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초련은 그의 뒷모습을 아련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앞으로 서로의 운명을 묶을 첫매듭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혼잣말, 헌데 세자 저하의 얼굴에 드리운 저 어둠은 무엇일까?
내가 잘못 본 것이라면 좋으련만. 다음 날 아침 관상감의 관상가 정훈이 궁인들의 관상을 보러 궁에 들어왔습니다. 병이 잦은 대비마마의 명으로 불길한 기운을 가진 자를 골라내기 위함이었죠. 정훈은 수많은 궁녀들의 상을 보고 고개를 젓다가 마지막 순서인 초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붓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용의 기운을 품은 봉황의 상, 제왕의 짝이 될 존귀한 상이다. 그 말에 주변의 상궁들과 내시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는 그저 천한 여종일 뿐입니다. 이 눈매, 이 미간의 기운, 그리고 귀의 흐름까지. 틀림없는 왕후의 상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대비의 귀에 들어갔고 그날 밤 초련은 내금위에게 끌려가 밀실에서 취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의 정체가 무엇이냐? 어찌 천한 여종 따위가 왕후의 관상을 지녔단 말이냐? 아무리 왕후의 상을 가졌다 한들 제 신분이 천하다면 아무 의미 없는 관상일 뿐이옵니다. 대비마마, 이 아이의 말이 맞사옵니다. 부모와 친척까지 모두 알아보았으나 천한 출신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 허나 저 아이가 궁 안에 계속 있는다면 내 심기가 불편하여 병이 더 깊어지겠구나. 전현을 당장 궁 밖으로 내쫓거라. 대비마마. 부디 하룻밤만 이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시끄럽다. 지금 당장 치워라. 불길한 아이 같으니. 대비는 상궁에게 눈짓을 하고 자리를 떠났고 상궁은 초련을 데리고 궁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상궁마마님, 제발 내일 아침에 궁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옵니다. 부디 모른 척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한숨, 좋다. 넌 오늘 밤 궁 안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날이 밝기 전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거라. 마마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초련은 어젯밤 마주쳤던 세자를 찾기 위해 서고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관상에서 읽었던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오늘 밤 그를 덮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서고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세자 앞에 초련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너는 그날 밤 길에서 보았던 그 처자가 아니더냐? 어찌 이리 급히 왔느냐? 저하. 더는 시간이 없사옵니다. 오늘 밤 저하께 큰 화가 닥칠 것이옵니다. 세자는 의아한 눈빛이었지만 초련의 눈에 서린 절박함을 보고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고 창문 밖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들려왔고 초련은 재빨리 병풍 뒤로 세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순간 창문 틈으로 서늘한 칼날빛이 짧게 번쩍였습니다. 속삭이며 이것이 네가 말한 위기란 말이냐? 속삭이며, 예, 저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들이 실패했다면 분명 다른 수를 쓸 것입니다. 잠시 후 한내시가 공손한 자세로 서고에 들어섰습니다. 혼잣말, 세자가 이곳에 있다 들었는데 오늘 밤을 또 넘기게 둘 수는 없지? 그 말과 함께 내시는 천천히 허리를 펴며 품에서 시퍼렇게 빛나는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병풍 뒤에 숨은 세자는 뚫린 구멍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다 내시의 입가에 깊게 찢어진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내시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인해 표정을 감추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서고 문을 나서자 세자는 비로소 길게 숨을 내쉬며 자기 품에 기댄 초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고요하게 바깥의 기척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세자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처럼 느껴져 세자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넌 겁나지 않는 것이냐? 세자 저하께서 무사하시다면 전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그 한마디가 세자의 가슴 깊숙이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겠구나.
세자는 초련에게 숨겨두었던 자신의 한복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옷으로 갈아입고 내 침소로 가자꾸나. 오늘 밤은 나를 지켜다오. 초련은 검푸른 비단 한복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에 그녀의 심장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밤, 달빛을 등지고 서고의 뒷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잠시 후 세자를 모시러 온 넷이 기둥이가 서고 문을 열었습니다. 뭐요? 또 없어지셨네. 세자 저하, 대체 어디로 가신 것이오? 기둥이는 사방을 찾아다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궁전 침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허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저하, 어찌하여 벌써 여기에 와 계십니까? 기둥이, 내 놈의 말을 언제쯤이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꼬. 내 침소에 내가 있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더냐. 아니, 서고에서 언제 오셨습니까요? 내 놈이 꾸벅꾸벅 졸고 있기에 그냥 나 혼자 왔다. 되었느냐? 제가 졸았다고요? 그 대화를 듣는 초련은 병풍 뒤 비밀의 방에서 웃음을 참느라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 초련은 여느 때처럼 세자의 관상을 살피다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세자 저하, 오늘은 그 어떤 차도, 그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마시옵소서. 무슨 연유로 그러는 것이냐? 오늘 저하의 관상에 검은 기운이 얽혀 있사옵니다. 필시 음식으로 탈이 날 징조입니다. 허나 오늘은 대비마마께서 주최하시는 학문 토론이 있어 자리를 피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오늘은 복통을 핑계로 모든 음식과 술을 사양하시고 그 술과 차를 반대 세력의 인물들에게 하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자는 초련의 지혜에 감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학문 토론이 시작되고 세자의 잔에 붉은 술이 채워지자 세자는 술병을 들고 대비마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비마마,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마음에 감up하여 제가 먼저 한 잔 올리겠나이다. 굳은 얼굴로 내 술도 여기에 있는데 괜찮겠느냐? 괜찮사옵니다. 부디 대비마마께서도 제게 한 잔 따라주시지요. 대비는 대신들의 눈을 의식해 어쩔 수 없이 세자가 건넨 술을 받고 세자에게도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비마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모두 잔을 드시지요. 모든 신하들이 가장 위서른인 대비가 먼저 술을 마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대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비는 어쩔 수 없이 천천히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다 손에서 미끄러지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몸이 좋지 않은 모양이구나. 못들 하느냐? 어서 대비마마를 침소로 모시지 않고. 세자는 기둥이에게 눈짓을 했고 기둥이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세자의 술병을 옷 속에 감췄습니다. 잠시 후 기둥이는 술을 비밀리에 확인한 결과를 세자에게 조용히 고했습니다. 속삭이며, 독주가 맞사옵니다. 나지막이 알고 있었다. 대비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본색을 천하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 만들 것이다. 그날 밤 침소로 돌아온 세자는 지친 몸을 침상에 뉘며 중얼거렸습니다. 초련아, 오늘은 참으로 힘든 날이었구나. 그 목소리에 초련은 안도하며 비밀의 문을 열고 작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보자기 안에는 곶감, 약과, 그리고 떡, 세자가 평소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먹지 못할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것이냐? 오늘 같은 날 어찌 마음 놓고 술알을 드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이로구나. 한편 대비마마는 또다시 세자가 위기를 모면한 사실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비마마, 세자를 옆에서 돕는 조력자가 있는 듯합니다. 분명 세자의 관상에는 오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자가 누구더냐. 반드시 찾아내어 내 손으로. 관상가는 세자를 무너뜨릴 마지막 계책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궁궐에는 은밀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는가? 사냥터 근처 매화정자에서는 속삭이는 말도 연리 밖에서 들린다더라. 에이, 그런 미신을 믿는가? 허튼 소리일세. 이 소문은 초련이 퍼뜨린 것이었고 마침내 관상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비웃으며 그런 허튼 소리를 믿는 자들이야말로 어리석지요. 대비마마, 내일 사냥에서 세자를 쓰러뜨리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계획을 자세히 말해보거라. 그날 밤 매화정자에는 대비마마와 관상가가 은밀히 만났습니다. 한편 사냥터 별채에서는 왕과 중전, 대신들, 그리고 세자가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으니 매화정자 기둥 속에 숨겨진 대나무관이 별채의 방과 곧장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방 안에 대비마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가 울리며 사냥이 시작되면 세자가 타는 말의 안장 아래 독침을 숨겨라. 말이 날뛰면 내가 쏜 화살이 그를 쓰러뜨릴 것이다. 순간 방 안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왕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소리가 울리며 그리하면 세자는 끝이고 대비마마께서 원하시는 조카 원희를 세자 자리에 올릴 수 있지요. 소리가 울리며 그래, 드디어 내가 국정을 쥘 때가 다가왔구나. 하하하.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자, 바른 대로 구하거라. 그동안 대비가 너를 이리도 해하려 했던 것이 사실이냐? 예, 아바마마. 이 아비가 어리석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느냐? 아니옵니다. 저를 돕는 지혜로운 아이가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대비의 실체를 모두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당장 저 역적들을 포박하라. 대비를 폐위하여 섬으로 유배를 보내야 직성이 풀리겠구나. 문을 박차고 나간 왕의 뒤를 중전과 대신들이 따랐고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던 대비와 관상가는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내 이놈들. 짐의 아들을 해하려 한 죄, 하늘이 두렵지도 않더냐. 전하. 그건 그저 농으로 한 우스갯소리일 뿐이옵니다. 그 헛소리를 여기 있는 모두가 들었다. 변명은 무의미하다. 그날 밤 모든 위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초련은 조용히 세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 하위 관상에 더는 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궁을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세자는 떠난다는 그녀의 말에 마음이 텅 빈 듯 허전했지만 그녀를 잡을 명분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련은 궁을 떠났고 어느덧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전국에 금홀령이 내려지고 세자빈을 찾기 위한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마음은 여전히 초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잣말, 세자빈을 드린다 한들 초련이 아니라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세자빈 간택날, 세자는 정원에서 무심코 궁에 들어오는 교수들을 바라보다 숨을 멈췄습니다. 노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한 여인, 초련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혼잣말, 초련이 여기에 있을 리가 없다. 내가 미쳐가는 것인가? 기둥아, 어서 가서 들어온 교수들 중에 초련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잠시 후 기둥이가 돌아와 고했습니다. 저하, 초련이라는 이름은 없었사옵니다. 체념하며, 그럼 그렇지. 있을 리가 없는 사람인데. 마침내 마지막 삼간택 날, 최종 후보로 뽑힌 3명의 교수가 중전과 세자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세자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속에 앉아있는 초련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속마음, 초련아. 정말 너란 말이더냐?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중전의 질문이 끝나고
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1년 전 몹시 굶주렸을 때 허기를 달래준 3가지 음식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그것은 잘 모르겠사옵니다. 송구하오나 아는 바가 없사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에 앉은 교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드셨던 음식은 곶감, 약과, 그리고 떡이옵니다. 세자의 입가에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연 교수가 답한 것이 그리도 좋은 것이냐? 예, 어마마마. 참으로 좋습니다. 발이 거치고 마침내 세자와 수연, 즉 초련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오랜 기다림 끝에 서로를 찾은 애틋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과거 데비마마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유배를 떠났던 박대감의 누명이 벗겨지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딸이었던 수연은 초련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숨긴 채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궁에 들어왔던 것이죠. 마침내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세자와 수연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침소에 단둘이 남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신과 이리 단둘이 있을 날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시오. 저 역시 이 날을 꿈에서도 그렸사옵니다. 혼례복이 무거워 보입니다. 우선 편히 쉬게 해드리겠소. 세자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세자빈의 혼례복 끈을 풀어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는 오랜 기다림과 깊은 사랑,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죠. 그리하여 세자와 수연은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궁궐의 차가운 담장을 넘어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들을 하늘이 맺어 조선 중기 궁궐 안에서도 가장 고요하다는 내명부 동편 행각의 초련이라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초련은 정식 궁녀가 아닌 허들의 시를 하며 궁녀를 돕는 낮은 신분의 여종이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만 했지만 이상하게도 궁녀들은 물론 상공들까지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참으로 곱구나. 허나 가끔은 그 깊은 눈빛이 사람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는 듯하여 섬뜩할 때가 있어. 마마님,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천한 여종의 몸에서 어찌 저리 고고한 기품이 흐르는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도 그런데 너는 오죽하겠느냐? 참으로 아까운 인재로다. 실제로 궁궐 안에서 초련은 남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고운 심성과 위기의 순간마다 빛을 발하는 놀라운 지혜는 모두가 아는 바였죠. 지난 여름 기록적인 장마로 궁궐의 담장이 무너져 내렸을 때 모두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련은 혼란스러운 사람들 사이에서 침착하게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흙과 돌의 흐름을 살폈습니다. 저쪽 소나무 기둥을 잘라 물길을 막으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초련의 말대로 하자 거짓말처럼 무너지던 담장이 멈추었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사람들은 초련을 궁궐의 해결사라 부르며 그녀를 아끼고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초련은 다른 궁녀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다 처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뺨을 스치고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그녀의 앞길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아서려는 순간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도포자락이 바람을 가르며 그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란 초련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는 더 놀란 듯 눈이 휘둥그레져서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뒷걸음질 치다 기둥 모서리에 부딪혔는지 급 하는 신음을 삼키고 발 뒤꿈치는 돌에 걸려 허우적거렸죠.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초련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귀신으로라도 보이셨나 봅니다. 그리 놀라시는 것을 보니 아니다. 그저 달빛 아래서 이리 고운 사람을 뜻밖의 만나 잠시 놀란 것뿐이다. 농이 지나쳤다면 송구합니다.
이리 늦은 시간까지 퇴청을 못하셨나 봅니다. 서책을 읽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구나. 초련은 달빛에 비친 사내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손목에서 번쩍이는 옥패가 초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빛이 마치 그 옥패만을 비추는 듯 그 위에는 궁 안에서 오직 왕족만이 지닐 수 있는 봉황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초련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분이 세자 저하시구나. 이리 늦은 시각에 궁안을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그만 처소로 돌아가거라. 세자는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초련은 그의 뒷모습을 아련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앞으로 서로의 운명을 묶을 첫 매듭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혼잣말, 헌데, 세자 저하의 얼굴에 드리운 저 어둠은 무엇일까? 내가 잘못 본 것이라면 좋으련만. 다음 날 아침, 관상감의 관상가 정훈이 궁인들의 관상을 보러 궁에 들어왔습니다. 병이 잦은 대비마마의 명으로 불길한 기운을 가진 자를 골라내기 위함이었죠. 정훈은 수많은 궁녀들의 상을 보고 고개를 젓다가 마지막 순서인 초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붓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용의 기운을 품은 봉황의 상, 제왕의 짝이 될 존귀한 상이다. 그 말에 주변의 상궁들과 내시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는 그저 천한 여종일 뿐입니다. 이 눈매, 이 미간의 기운, 그리고 귀의 흐름까지. 틀림없는 왕후의 상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대비의 귀에 들어갔고 그날 밤 초련은 내금위에게 끌려가 밀실에서 취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의 정체가 무엇이냐? 어찌 천한 여종 따위가 왕후의 관상을 지녔단 말이냐? 아무리 왕후의 상을 가졌다 한들 제 신분이 천하다면 아무 의미 없는 관상일 뿐이옵니다. 대비마마, 이 아이의 말이 맞사옵니다. 부모와 친척까지 모두 알아보았으나 천한 출신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 허나 저 아이가 궁 안에 계속 있는다면 내 심기가 불편하여 병이 더 깊어지겠구나. 전현을 당장 궁 밖으로 내쫓거라. 대비마마. 부디 하룻밤만 이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시끄럽다. 지금 당장 치워라. 불길한 아이 같으니. 대비는 상궁에게 눈짓을 하고 자리를 떠났고 상궁은 초련을 데리고 궁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상궁마마님, 제발 내일 아침에 궁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옵니다. 부디 모른 척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한숨, 좋다. 넌 오늘 밤 궁 안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날이 밝기 전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거라. 마마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초련은 어젯밤 마주쳤던 세자를 찾기 위해 서고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관상에서 읽었던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오늘 밤 그를 덮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서고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세자 앞에 초련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너는 그날 밤 길에서 보았던 그 처자가 아니더냐? 어찌 이리 급히 왔느냐? 저하. 더는 시간이 없사옵니다. 오늘 밤 저하께 큰 화가 닥칠 것이옵니다. 세자는 의아한 눈빛이었지만 초련의 눈에 서린 절박함을 보고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고 창문 밖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들려왔고 초련은 재빨리 병풍 뒤로 세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순간 창문 틈으로 서늘한 칼날빛이 짧게 번쩍였습니다. 속삭이며 이것이 네가 말한 위기란 말이냐? 속삭이며, 예, 저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들이 실패했다면 분명 다른 수를 쓸 것입니다. 잠시 후 한내시가 공손한 자세로 서고에 들어섰습니다. 혼잣말, 세자가 이곳에 있다 들었는데.
오늘 밤을 또 넘기게 둘 수는 없지? 그 말과 함께 내시는 천천히 허리를 펴며 품에서 시퍼렇게 빛나는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병풍 뒤에 숨은 세자는 뚫린 구멍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다 내시의 입가에 깊게 찢어진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내시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인해 표정을 감추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서고 문을 나서자 세자는 비로소 길게 숨을 내쉬며 자기 품에 기댄 초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고요하게 바깥의 기척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세자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처럼 느껴져 세자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넌 겁나지 않는 것이냐? 세자 저하께서 무사하시다면 전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그 한마디가 세자의 가슴 깊숙이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겠구나. 세자는 초련에게 숨겨두었던 자신의 한복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옷으로 갈아입고 내 침소로 가자꾸나. 오늘 밤은 나를 지켜다오. 초련은 검푸른 비단 한복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에 그녀의 심장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밤, 달빛을 등지고 서고의 뒷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잠시 후 세자를 모시러 온 넷이 기둥이가 서고 문을 열었습니다. 뭐요? 또 없어지셨네. 세자 저하, 대체 어디로 가신 것이오? 기둥이는 사방을 찾아다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궁전 침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허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저하, 어찌하여 벌써 여기에 와 계십니까? 기둥이, 내 놈의 말을 언제쯤이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꼬. 내 침소에 내가 있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더냐. 아니, 서고에서 언제 오셨습니까요? 내 놈이 꾸벅꾸벅 졸고 있기에 그냥 나 혼자 왔다. 되었느냐? 제가 졸았다고요? 그 대화를 듣는 초련은 병풍 뒤 비밀의 방에서 웃음을 참느라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 초련은 여느 때처럼 세자의 관상을 살피다 얼굴에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세자 저하, 오늘은 그 어떤 차도, 그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마시옵소서. 무슨 연유로 그러는 것이냐? 오늘 저하의 관상에 검은 기운이 얽혀 있사옵니다. 필시 음식으로 탈이 날 징조입니다. 허나 오늘은 대비마마께서 주취하시는 학문 토론이 있어 자리를 피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오늘은 복통을 핑계로 모든 음식과 술을 사양하시고 그 술과 차를 반대 세력의 인물들에게 하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자는 초련의 지혜에 감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학문 토론이 시작되고 세자의 잔에 붉은 술이 채워지자 세자는 술병을 들고 대비마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비마마,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마음에 감up하여 제가 먼저 한 잔 올리겠나이다. 굳은 얼굴로 내 술도 여기에 있는데 괜찮겠느냐? 괜찮사옵니다. 부디 대비마마께서도 제게 한 잔 따라주시지요. 대비는 대신들의 눈을 의식해 어쩔 수 없이 세자가 건넨 술을 받고 세자에게도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비마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모두 잔을 드시지요. 모든 신하들이 가장 위서른인 대비가 먼저 술을 마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대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비는 어쩔 수 없이 천천히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다 손에서 미끄러지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몸이 좋지 않은 모양이구나. 못들 하느냐? 어서 대비마마를 침소로 모시지 않고. 세자는 기둥이에게 눈짓을 했고 기둥이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세자의 술병을 옷 속에 감췄습니다. 잠시 후 기둥이는 술을 비밀리에 확인한 결과를 세자에게 조용히 고했습니다. 속삭이며 저 독주가 맞사옵니다. 나지막이 알고 있었다. 대비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본색을 천하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 만들 것이다.
그날 밤 침소로 돌아온 세자는 지친 몸을 침상에 뉘며 중얼거렸습니다. 초련아. 오늘은 참으로 힘든 날이었구나. 그 목소리에 초련은 안도하며 비밀의 문을 열고 작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보자기 안에는 곶감, 약과, 그리고 떡, 세자가 평소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먹지 못할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것이냐? 오늘 같은 날 어찌 마음 놓고 수라를 드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이로구나. 한편 데비마마는 또다시 세자가 위기를 모면한 사실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데비마마, 세자를 옆에서 돕는 조력자가 있는 듯합니다. 분명 세자의 관상에는 오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자가 누구더냐? 반드시 찾아내어 내 손으로. 관상가는 세자를 무너뜨릴 마지막 계책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궁궐에는 은밀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는가? 사냥터 근처 매화정자에서는 속삭이는 말도 연리 밖에서 들린다더라. 에이, 그런 미신을 믿는가? 허튼 소리일세. 이 소문은 초련이 퍼뜨린 것이었고 마침내 관상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비웃으며 그런 허튼 소리를 믿는 자들이야말로 어리석지요. 데비마마, 내일 사냥에서 세자를 쓰러뜨리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계획을 자세히 말해보거라. 그날 밤 매화정자에는 데비마마와 관상가가 은밀히 만났습니다. 한편 사냥터 별채에서는 왕과 중전, 대신들, 그리고 세자가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으니 매화정자 기둥 속에 숨겨진 대나무관이 별채의 방과 곧장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방 안에 데비마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가 울리며 사냥이 시작되면 세자가 타는 말의 안장 아래 독침을 숨겨라. 말이 날뛰면 내가 쏜 화살이 그를 쓰러뜨릴 것이다. 순간 방 안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왕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소리가 울리며 그리하면 세자는 끝이고 데비마마께서 원하시는 조카 원희를 세자 자리에 올릴 수 있지요. 소리가 울리며 그래, 드디어 내가 국정을 쥘 때가 다가왔구나. 하하하.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자, 바른 대로 구하거라. 그동안 데비가 너를 이리도 해하려 했던 것이 사실이냐? 예, 아바마마. 이 아비가 어리석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느냐? 아니옵니다. 저를 돕는 지혜로운 아이가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데비의 실체를 모두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당장 저 역적들을 포박하라. 데비를 폐위하여 섬으로 유배를 보내야 직성이 풀리겠구나. 문을 박차고 나간 왕의 뒤를 중전과 대신들이 따랐고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던 데비와 관상가는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내 이놈들. 짐의 아들을 해하려 한 죄, 하늘이 두렵지도 않더냐. 전하. 그건 그저 농으로 한 우스갯소리일 뿐이옵니다. 그 헛소리를 여기 있는 모두가 들었다. 변명은 무의미하다. 그날 밤 모든 위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초련은 조용히 세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 하의 관상에 더는 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궁을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세자는 떠난다는 그녀의 말에 마음이 텅 빈 듯 허전했지만 그녀를 잡을 명분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련은 궁을 떠났고 어느덧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전국에 금홀령이 내려지고 세자빈을 찾기 위한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마음은 여전히 초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잣말, 세자빈을 드린다 한들 초련이 아니라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세자빈 간택날, 세자는 정원에서 무심코 궁에 들어오는 규수들을 바라보다 숨을 멈췄습니다.
노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한 여인. 초련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